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0대 뉴스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주항공의 10대 뉴스를 통해서 제주항공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주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주항공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항공을 정확하게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항공의 10대 뉴스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의 첫 번째 뉴스로는 이것을 저는 꼽아보고 싶습니다. 경영 방침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경영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2017년 제주항공이 쌓은 업적과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받는 해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경영 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올해의 주제라고도 하고요. 경영 화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제주항공은 2017년에 쌓은 업적과 또한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평가받겠다라고 야심차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어의 로고를 보는 것처럼 제주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래서 2017년에는 단순히 항공 운송을 하는 운송 사업에서 벗어나서 호텔, 여행사, 렌터카 등 다양한 업종과 함께 협업을 해서 또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고객에 최적의 여행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컴퍼니로 발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의 17년 경영 방침을 발표하신 두 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선 CEO's 레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안용찬 부회장님께서 매일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좋은 글귀를 통해서 또한 행복 경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한 이 최근의 사장님께서는 이 제주항공의 현안에 대해서 또 다 같이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고자 또한 소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요, 제주항공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우선은 발전시키고 또한 함께 하자는 소통의 신뢰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런 행복 경영 CEO's 레터라는 통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또한 소통하려는 한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상 비행기라는 것은요, 직원들로부터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주는 그런 제안 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 임직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직접 제안하면서 여기서 발탁된 제안들을 직접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항공이 기업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 간의 소통을 더욱더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이 제주항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NR이라는 프로젝트는요. 자, 서로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하고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조직 간의 팀에 대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문화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항공만의 남다른 문화가 또한 제주항공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재 육성에 굉장히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제주항공으로서는 제주 아카데미라는 통해서 또한 팀 코칭을 통해서 또 열심히 또한 제주항공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발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재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성장에 대해서 깊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제주항공으로서는 굉장한 실적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매출액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2년에는 3,412억 원, 그리고 2013년에는 4,3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이후에는 2014년 5,106억 원, 2015년에는 6,081억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매년 1,000억씩이라는 매출이 성장했다는 발생했다는 것을 아마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016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7,476억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또한 영업이익 면에서도 제주항공이 남다르게 586억 원이라는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항공은요, 매년 1,000억이라는 숫자가 앞의 숫자가 변할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최균환 사장님의 그런 인재 육성과 또한 기업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또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항공은 2015년에는요,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또한 더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항공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의 그래서 비전과 미션을 한번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도 가능성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 넘버원 LCC라는 비전 아래에 또한 신선한 서비스, 부담 없는 가격,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항공사. 이것이 제주항공의 미션인데요. 이렇게 제주항공이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평균 42.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LCC 누적 탑승객이 올해만 해도 벌써 2월 23일에 4천만을 돌파한 제주항공으로서는요, 계속적인 고객의 계속적으로 고객을 모으고 확보하는 부분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또한 저비용이라는 그런 항공사의 약점을 좀 개선하면서 더욱더 세련된 그런 항공사의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주항공이 2017년 이렇게 4천만을 돌파하고 또한 연평균 42.5%를 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급성장 비결 3가지를 제가 꼽아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좌석 선택권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또한 비용을 줄이면서도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다시 한번 부가가치를 또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내식을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내식에는요, 재료가 또 들어가잖아요. 재료를 사서 거기서 또한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한 가장 또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 발생 없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줌으로 인해서 원가가 더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부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드리고 또 부가 매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단일 기종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벌써 올해 제주항공은 30대에 벌써 보잉 737-800NG를 도입했습니다. 그만큼 단일 기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정비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정비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주 COS 레터라는 것과 상상 비행기, 그리고 이렇게 고객들과의 이야기를 또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L&R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임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경영 문화, 기업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제주항공이 성장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급성장 비결 3가지를 통해서 제주항공은 2020년 또한 스타트 2020이라는 비전을 또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주항공은 2017년 더 확장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2020년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안전, 저비용, 그다음에 도전, 팀워크, 신뢰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 핵심 5대 가치를 통해서 승객에게 40대의 항공기 도입,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0개의 노선을 취항하면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렇게 60배의 성장을 거둔 제주항공인데요. 저비용사 최초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LCC에서 넘버원을 지금 달리고 있는 제주항공으로서는 더욱더 신규 노선 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더 확장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제주항공의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하면은 가장 많은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행기를 도입한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28번째 항공기도 얼마 전에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요 30번째 비행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제주항공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항공기의 도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19일에 미국 보잉사의 B737-800NG 기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이 계속적으로 노선도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기종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30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여러분 그냥 가늠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통 뭐 몇백억 생각하시는데 보통 큰 기종은 몇천억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와 또한 구매를 통해서 제주항공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종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노선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으로서는 이렇게 비행기 기종을 계속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한두 대를 더 추가로 더 들여올 계획이라서 아마도 올해 2017년까지는 32대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6대에서 9대까지 더 들여옴으로 인해서 항공기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또 노선 개발까지 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항공이 30대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6개의 항공사가 있는 거는 아시지요. 그런데 제주항공은 사실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처음 생겨난 저비용 항공사는 아닙니다. 2005년 1월에 설립된 제주항공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상항공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항공사가 또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티웨이나 에어서울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제주항공만의 전략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선 개발을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노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항공기 도입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자재인 항공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또한 승객이 만족할 만한 도시에 취항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항공의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벌써 9월 29일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실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러시아에 취항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주항공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노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신노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모습이 가장 두드러져 보입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요. 일본의 마쓰야마라는 도시를 취항할 예정인데요. 이런 일본의 마쓰야마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나왔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한 취향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는 것에서도 고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가는 여행지를 개발하고 또한 취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항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LCC 항공사 최초로 가장 많은 비행기를 보유하고 또한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한 보잉사의 기종을 도입하면서 좀 협조하는 모습도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자, 올해 1월에는요. 미국 보잉 항공기를 리스를 하지 않고 실제로 구매함으로 인해서 자, 기존 리스 방식에서 구매 방식으로 조금 더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종과 동일한 보잉의 기종인 737-800NG 기종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리스를 하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용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보험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회사로서는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를 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때 오히려 비용이 낮아지고 또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항공은 보잉 항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는 리스보다는 구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매 계약을 하면은요, 중장기 성장 전략을 조금 더 완벽하게 또한 세울 수 있고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그 비용을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구조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수익 모델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기반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잉사와 함께 손잡고 또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는데요.
PBN이라는 진단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또한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기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능을 운항 기법입니다. 운항 기법을 또한 개선할 수 있고 또한 위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운항하는 것을 통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운항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보잉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또한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 안전성 부분에서도 제주항공이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고객의 만족도, 고객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취향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항공기의 안전성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제주항공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LCC 최초로 30대를 돌파했고 또한 그 기종을 개발함으로 해서 계속 도입함으로 인해서 비용을 줄이고 또 안정성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다. 이 면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주항공의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사실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제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내 8개 항공사,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국내 8개 항공사 중에서 가장 노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항공사로 제주항공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 바르셀로나밖에 취항을 하지 않아서 사실 취항지가 많을수록 채용이 많아지고 또한 고객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나겠지만 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취향지 개발에는 어떻게 보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보다는 조금 약하다는 면이 들 정도로 취향지가 사실 그렇게 많이 확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주항공이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노선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고객이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외의 지방이나 또한 국내에서조차도 노선을 개발하고 또한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서울, 김포, 인천, 그리고 청주, 광주, 제주, 부산, 대구는 기존에 운항하는 6개의 노선이고요. 10월 18일부터 김포, 울산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노선에서조차도 김포, 울산, 제주 등 계속적으로 노선을 개발하고 또한 포화 상태의 노선을 함께 경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더욱더 출혈 결정보다는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적극적인 제주항공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국내선의 경우 3월 28일에는 광주, 제주 노선을 취항하게 되었고요. 그 노선을 운항하면서 또한 임시적으로 5월 17일에는 김포, 광주, 또한 10월 18일에는 금방 말씀드렸던 거죠. 김포, 울산, 제주에 임시적으로 운항할 예정이지만 만약 이 운항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정규 취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선조차도 제주항공은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하면서 노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선 노선에도 신규 노선 개발을 앞장서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국제선 노선 같은 경우는요. 7월 4일 인천에서 대만 가오슝 노선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7월 26일에는 인천에서 베트남의 나트랑을 취항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에는요. 자, 청주에서 몽골 울란바토르 구간을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9일에는요. 인천에서 제주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는 제주항공의 저비용 항공사로서는 최초인데요. 대한항공이 인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항공은 사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고 있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아시아항공이 지금은 안 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러시아인 2시간 정도의 남짓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취항하면서 사실 대형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거나 대형 항공사가 취항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반드시 고객 수요가 있을 노선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특징적입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 인천, 일본 마세암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노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제주항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전, 스타트 2020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매년 20%의 성장과 20개의 노선을 개발하겠다는 제주항공의 또한 계획이 바로 여기서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주항공의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제주항공이 어디를 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어디를 취향했는지도 또한 어디를 취향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주항공의 미래를 한번 가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또한 이렇게 제주항공은 국제선뿐만 아니라 기존 노선에서조차도 더욱더 확장된 노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일본의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그리고 필리핀의 마닐라까지도 확장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항공 하면은 제주가 베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제주항공은 제주가 베이스인 듯 하나 사실 베이스가 서울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라고 생각해서 제주항공의 모든 노선을 다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주항공을 기점으로 제주에서 또한 노선 개발 통해서 고객들이 어디를 가시고자 하는 것을 개발하고 또한 취향하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뉴스로 한류스타 마케팅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주항공 하면 마케팅의 1인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히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케팅 부분에서 엄청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노력이 또한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은 한류스타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의 랩핑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실 비행기 밖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제주항공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한지도 아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 한류스타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그 한류스타의 그 인지도를 정말 잘 이용하는 부분이 이 바로 제주항공입니다. 사실 다른 저비어 항공사도 뭐 어떤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모델을 기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한류스타를 마케팅으로 활용한 적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제주항공은요, 정말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한류스타를 기용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을 더욱더 다른 나라, 동남아나 중국, 일본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요, 2014년에는 이민우 씨를 기용했고요, 2015년에는 김수현 씨를 또한 기용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태양의 후예로 정말로 한국이 아니라 동남아,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로 유명해졌던 송중기를 모델로 계약해서 또한 제주항공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런 모델 보셨죠? 자, 그런데요, 올해는 또 다른 모델을 기용함으로 인해서 또한 다른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한류스타를 기용하는 목적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이렇게 한류스타를 기용했더니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용했었던 고객이 더욱더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와 선호도 면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았는데요. 2013년에는 5.8%에서 2015년에는 19.4% 상승할 만큼 이런 제주항공에 대한 인지도가 확장이 됐고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강화시켰는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또한 중국에서 좋아하는 한류스타를 기용했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새로운 모델을 기용했습니다. 과연 누구신지 궁금하실까요? 자, 바로 이분들입니다. 동방신기지요. 자, 2017년에는요. 자, 중국에서 선호한 한류스타도 있겠지만 이제는 일본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기도 하고 또한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은 가수인 동방신기를 채용했습니다. 자, 모델로 이렇게 동방신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의 새로운 모습, 또한 성장하는 모습, 또한 활기차고 젊은 모습을, 그래서 리프레시하는 제주항공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류스타 마케팅을 이용하면서 그럼 제주항공은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었을까요? 자, 2017년 1분기에서는요. 제주항공의 전체 매출 중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부분이 26.7%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2016년대는요. 제주항공이 피치항공, 일본의 피치항공을 제외한
항공사로서는 가장 많은 해외 항공사로서 공급을 일본에 대한 좌석 공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일본 6개의 도시 그리고 9개 노선밖에는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피치항공 다음으로 해외 20개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취항하고 있고 또한 공급을 한다는 면에서 제주항공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개발하고 있고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이 동방신기 윤호와 최강창민씨를 도입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방신기 모델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케팅의 2인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리스타일 마케팅을 통해서요, 제주항공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또한 동북아, 중국과 일본에 계신 고객들조차도 앱을 통해서 또한 마케팅, 웹을 통해서도 또한 계속적으로 제주항공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제주항공이 아무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제주항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고 또한 대형 항공사가 하지 않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제주항공의 장점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제주항공의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항공의 자유여행 라운지입니다. FIT 라운지라고도 하는데요.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의 5번째 뉴스는 바로 자유여행 라운지 되겠습니다. 자, 항공여행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는 제주항공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편안하고 또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만의 여행 맞춤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자유여행 라운지를 통해서 2017년 고객 감동 브랜드 지수 저비용 항공사 부분 1위를 연속으로 수상했다는 부분입니다. 벌써 2년 연속 수상했다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시켰고 또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만의 또한 시스템을 갖추었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라운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대형 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사 생각했을 때는 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이제 항공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만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라운지에 도착해서 잠깐 동안 컴퓨터를 만지든지 잠깐 쉴 수 있거나 아니면 음료수를 마시거나 간식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잠깐의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라운지를 생각했을 텐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제주항공은요, 실제 제주항공을 이용한 고객들이 제주항공 이용해서 도착한 취향지에서 실제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4개의 오프라인 라운지와 4개의 온라인 라운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개의 오프라인 라운지는 괌, 사이판, 코타키나발루, 그다음 다낭까지, 올해 또 다낭까지 이렇게 자유여행 라운지를 설립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라운지가 아니라 이렇게 제주항공만의 라운지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자, 제주항공 이용한 고객들이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제주항공의 코타키나발루, 괌, 사이판 이렇게 도착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자유여행을 하셨던 고객들이라면 아무래도 호텔이나 또한 렌트카를 아마 예약하지도 못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라운지에서 호텔, 그다음에 렌트카, 그리고 택시나 다른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유모차를 대여받거나 또한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라운지를 통해서 제주항공을 이용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고객의 만족도와 편안함을 정말 취향지조차 해서 현지에서까지 살폈다는 것이 가장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두 군데에만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4개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정말 제주항공만의 비법이고 또한 이것이 또한 다른 항공사가 또 닮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라운지가 뿐만 아니라 4개의 온라인 라운지, 일본, 세부, 홍콩, 마카오 등에서도
계속적으로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검사해보고 검색해봄으로 인해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컴퍼니를 성장하려고 하는 제주항공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라운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잠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지만 자, 이렇게 라운지에 현지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용해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까지 도와줄 정도로 제주항공만을 이용했었을 때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렇게 항공, 관광, 여행까지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컴퍼니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정말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주항공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8개의 온라인 라운지와 오프라인 라운지를 통해서 제주항공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고객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는 제주항공의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또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성장의 또한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FIT 라운지 프리 인디펜던트 투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현지 숙소, 렌터카 예약, 관광지나 쇼핑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번역 서비스까지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나 홀로 여행 중 혼자 여행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계획하고 떠나는 여행보다는 계획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현지에서 라운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고객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액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 올해만 해도 2016년만 해도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기록이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179%나 방문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항공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여행 라운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현지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제주항공으로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의 욕구에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여행의 형태에 대한 서비스를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제주항공의 뉴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의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보통은 항공사 하면 마일리지 제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저비항공사는 마일리지 제도라는 것을 두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보다는 조금 더 다른 제도를 자사의만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제주항공은 리프레시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상용 고객 우대 제도라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요. 자, 이 리프레시 포인트 어떤 것일까? 자, 혜택과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해서 1년 동안 제주항공은요. 벌써 2016년만 해도 110만 명이 제주항공의 리프레시 포인트에 대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용 고객 우대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객을 모집할 수 있고 또한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 해만 해도 벌써 110만 명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가입하는 리프레시 포인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포인트 적립 제도인데요. 순수 항공 운임에서 5%를 적립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아마 고객들도 느끼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이용했을 때는 성수기 때는 아쉽게도 이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대한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도 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용한 것만큼 자, 5% 돈처럼 운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또한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마일리지도는 현금처럼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제주항공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실제로 내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고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368만 리프레시 포인트를
또한 회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한 제도 또한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리프레시 펀드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JJ 멤버스 위크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멤버십 회원도 좋겠지만 자, 이런 회원이 되었으면 또 이 회원들을 위한 특가 이벤트도 있습니다. 바로 이 JJ 멤버스 위크입니다. 자, 매달 7일에 2, 3개월 후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했을 때는 또한 할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회원으로 가입해서 5% 적립하면서 나에게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JJ 멤버스 위크라는 걸 통해서 또한 내가 2, 3개월 후에 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또한 그걸 통해서 할인도 받고 또한 현금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도 제주항공의 멤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주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나 동북아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또한 일본의 마시야마까지도 이런 리프레시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면 저 같아도 아마 제주항공의 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단골 고객을 위한 또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기업 우대 서비스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여행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항공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고객이 기업 고객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까지 확보하려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할인 운임에 할인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업 우대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은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이 리프레시 포인트를 기업 고객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당, 단체, 협회 및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업함으로 인해서 무료 가입 그리고 가입했을 경우에는 국내선이나 국제선의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의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 스포츠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멤버십 서비스는 사실 제가 다른 항공사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주항공은 이렇게 마케팅에서는 정말 최선이고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항공 이용했을 때는 장거리 여행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나 또한 동북아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부분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스포츠 멤버십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데요. 골프, 스키, 스노보드, 스킨스쿠버, 그다음에 서퍼보드 같이 자, 단순하게 우리가 해양 활동을 하겠지만 스포츠를 하시지만 기구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자, 이 기구를 가지고 다닐 때는 사실 추가 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주항공이 사실 배려를 하고 또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대단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은요. 자, 어느 정도의 돈을 입금하면은 자, 무게 20kg 이내에서는요. 언제든지 자, 제주항공 이용하셨을 때 이것을 무료로 회수 제한 없이 추가 수화물 돈을 받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제주항공을 아마 이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멤버십 서비스. 한번 여러분도 스포츠를 좋아하시거나 골프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서퍼 보드를 다 가지고 또한 비행을 해야 된다면 다른 항공사보다는 아무래도 제주항공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1년 회원권처럼 이용할 수가 있고요. 20km 이내에서는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항공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년 연속 저비용항공사의 고객 감동 브랜드 지수 1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항공안전체험교실에 대해서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안전은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은요, 이렇게 항공안전체험교실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3년 연속 어린이 대상으로 항공안전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좌석벨트 착용법, 산소 마스크, 그리고 구명복 사용법, 그리고 항공기 비상 탈출 요령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제 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요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또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안전교실은 제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년 연속 항공안전부스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구명복이나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벌써 이제까지 이렇게 항공안전 체험 부스를 통해서 2만 명이나 또 이용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10년째 계속해서 10년 동안 안전한 물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흡하는 거,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 부분도 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항공안전에 대한 체험을 직접으로 선사하고 있다,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7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공안전 체험교실이 2009년에도 2년마다 상향된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벌써 2017년에는 IOSA라는 9번째 에디션의 인증을 위해서 955개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 기준, 안전에 대한 기준을 통과했고 또한 이런 만큼 제주항공이 안전에 대해서 신뢰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또한 제주항공이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는 엄지쪽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자, 모든 항공권을 예약할 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핸드폰의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쇼핑 이용자들을 위해서 모바일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고객이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 가장 또한 제주항공의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속도도 굉장히 느리면 여러분들 짜증이 나기도 할 텐데요. 이런 모바일 속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기능성을 높임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또한 제주항공 개발했고 또한 이런 부분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비행기 모드 컨텐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모드에서도 에어카페, 자, 기내식을 우리가 주문하고 있지만 기내식을 주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어카페를 통해서 실제 비행기에서도 자유롭게 먹고 싶은 간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음료수를 주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비행기 모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출입국 신고서나 그다음에 모바일 다른 웹툰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빠른 메뉴 이동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느려버리면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낄 텐데요. 사실 이 제주항공은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쉽게 다양한 메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제주항공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을 또한 이용했을 때는요. 제주항공에 대한 맛집, 또한 제주항공 취항하는 곳에서의 맛집이나 숙소, 또한 렌터카나 체험 레저 등 다양한 컨텐츠를 바로바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제주항공이 만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요. 쉽고 간편한 항공권 예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좌우 이동하기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면 좋을지, 자, 여기가 지금 항공권이 가능한지, 구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는 곳에서 운임이 얼마만큼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항공권을 쉽게 또한 조회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주항공만이 간단한 여권만으로도 스캔을 한다면요. 그 여권에 대한 기록만으로도 제주항공이 어디 가면서 때 한 번에 또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입력이 쉽게 가능함으로 인해서 또한 입력하고 항공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예매가 쉽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치 기반 서비스는요. 자,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카운터의 위치, 자, 공항에서도 어디에 카운터가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를 때가 많으시죠. 자, 그래서 카운터 위치나 모바일 탑승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제주 여행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다양한 부분을 또한 모바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제주항공은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쉽고요. 또한 고객들이 여행을 할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와 또한 손쉽게 여행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제주항공은 손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또한 시스템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항공사가 제주항공이 되게끔, 제주항공의 첫 번째로 꼽히게끔 이런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FC 알림, 그래서 예약 및 탑승 정보, 그리고 공항 내 혼잡도, 또 지연이거나 아니면 결항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만약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런 소식을 받아본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주항공이 모바일 서비스 이렇게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또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항공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국내선 예약 시간이 기존에 대비해서 2분이나 절약할 수 있는데요. 사실 2분이 절약한다는 건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기보다 제주항공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제주항공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의 선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가장 중요한 또한 뉴스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10대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의 소식치고 중요하지 않은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항공은 국내 8개 항공사 중에서 6개 저비용 항공사 중에 맏형이라고 할 만큼 가장 빠르고 가장 활기차게 움직이는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의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제주항공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많고 사실 중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9번째 뉴스도 꼭 기억하시고, 자, 제주항공이 또한 어떻게 노선을 확장하고 고객을 모집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뉴스입니다. 자, LCC 동맹체인 밸류 얼라이언스가 바로 제주항공이 포함된 항공 동맹체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항공 동맹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항공 동맹체가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 동맹체가 많은 것 같아도 LCC만의 항공 동맹체는 사실 없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서 제주항공이 밸류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항공 동맹체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 이 노선 이런 항공 동맹체의 장점을 통해서 제주항공이 노선을 확장하고 또한 고객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LCC 항공 동맹체 밸류 얼라이언스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밸류 얼라이언스에 바로 이 제주항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6개의 국내 노선을 통해서 포함하여서 34개 노선, 34개의 국가와 43개 노선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도시를 가고 있지만 다른 항공사와 연결해서 아시아 그다음에 호주까지 160개의 도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개의 노선과 33개의 노선밖에는 가지를 않겠지만 이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노선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장점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주항공이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도시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것이 야심찬 계획이고요. 이렇게 34개 도시, 43개 노선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선을 고객을 모시고 운항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17년 5월 서비스가 시행이 되었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다구간 여행입니다. 사실 제주항공은 인천 만일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다른 노선을 운항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인천에서 세부까지 가서 세부에서 예를 들어서 호주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주항공이 가는 노선은 갈 수 있는 그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항공이나 또한 제주항공이 연합을 한다면 제주에서 마닐라에서 또한 시드니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다구간 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짐을 찾아서 다시 그것을 접수해서 예약을 한 걸로 해서 확인하고 또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사실 한 번에 가지 못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은 이렇게 다구간 여행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항공동맹체로 속해져 있고 또 항공동맹체를 통해서 가지 않는 노선을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한 제주항공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다구간 여행을 통해서 고객을 모집하겠다는 것이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장거리 노선에서 운항이 가능하다. 장거리 노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보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노선의 확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취항하지 않는 노선도 확장함으로 인해서 예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주항공이 전화를 걸어서 호주에 가고 싶습니다. 호주의 브리즈번이나 호주의 케언즈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으로 아무래도 많은 예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구간 여행 가능.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운항하지 않는 노선도 다른 항공사랑 연합을 해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선이 확대되고 내가 가지 않는 노선도 취항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와 또한 고객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기회의 확장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 장점으로 보여지면은요. 다른 항공사, 타이거에어, 이렇게 녹스콧, 그다음에 이런 다른 항공사와 연합을 통해서 해외 현지에서 판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이룰 수 있고요. 각 지역 대표 LCC들이 또한 제주항공을 또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항공사, 제주항공을 또 그 지역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인지도가 또한 상승할 수 있고요. 또 판매까지도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주항공은 아무래도 이렇게 LCC 항공동맹체 밸류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외국인 여행객도 유치할 계획인데요.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항공사, 저변 항공사와의 경쟁력을 차별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제주항공만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 된다면요. 인천공항이 허브화되는, 자,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할수록 허브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노동에 대해서도 고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제주항공의 채용, 10번째 뉴스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올해 벌써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항공만큼 자기소개서가 어렵다라는 항공사가 없는데요. 자, 어떤 자기소개서가 있었는지 자기소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다음에 구성을 하면 좋고 또한 자기만의 작성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전형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형 절차가 다른 항공사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제주 캐스팅이라고 해서 조금 자기만의 장점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회사에 전달을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면접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신입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실무 면접과 어학 토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합격할 경우에는 임원 면접과 체력 검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주 캐스팅,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하반기에 제주항공을 지원한 지원자들 중에서 이렇게 일반 전형이 아니라 제주 캐스팅 전형한 친구들이 한 2,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는데요. 자, 자신의 장점, 자, 노래나 춤, 그 다음에 악기 연주거나 아니면 마술을 통해서 제주항공만의 그런 기술, 제주항공만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 자기소개서는요. 이건 상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동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도전, 신뢰, 저비용, 안전, 팀워크는 항상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도 적어놓고 그것을 자기 경험과 함께 제주항공에서 어떻게 발휘할지에 대해서 적어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미리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 500자였고요. 자, 이번에는 사실 1000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전형 절차가 정규직, 일반 전형과 또한 제주 캐스팅이 있었고 이번엔 경력까지 있었습니다만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요. 자, 상반기에서는 500자였지만 이번에는 1000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주항공에 자기소개서 발표가 있었을 텐데요. 자, 자기소개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10% 미만밖에는 제주항공의 서류를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주항공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해놓으시고요. 또한 제주항공만의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성격의 장단점 면에서 핵심 가치 중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경험을 잘 적어 놓으신다면 충분히 제주항공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항공 10대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6대 항공사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항공사 제주항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저비용 항공사라고 우리가 무시할 부분도 아니고 또한 제주항공이 대형 항공사를 넘어 제주항공이 큰 항공사를 넘겨볼 만큼 확장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제주항공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했다가 면접에서 제주항공이 발전해서 함께 이야기하며 제주항공의 창의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